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단어의 진상입니다. 지은이는 최성일, 펴낸 곳은 성한북스입니다. 책의 작가는 KBS TV PD입니다. 이웃집 찰스,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수상한 휴가,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루키, 서가식당, 표리부동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단어의 진상, 이 책은 인생의 비밀을 수수께끼 같은 시로 묻고 통쾌하면서도 깊은 위로와 통찰을 주는 에세이로 답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단어의 진상은 시, 제목, 에세이로 이어집니다. 1. 먼저 제목에 없는 시를 천천히 읽으며 연상되는 단어를 추리해 봅니다. 2. 다음 장을 넘겨 내가 떠올린 단어와 같은지 확인하며 에세이를 읽습니다. 3. 시와 에세이를 아우르는 작가의 한 줄 인생 문장과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4. 작가가 제시한 단어에 대해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책은 사물의 진상, 생활의 진상, 인생의 진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기 위해 아픈 것이다. 울지 않기 위해 울고 일어나기 위해 쓰러지는 것이다.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 아침은 오는 것. 온몸에 독이 퍼져 불구덩이 속을 헤매더라도 오늘 밤은 한번 죽어보는 것이다. 봄날 아침처럼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털고 일어나기 위해 단단하게 다시 서기 위해 지금은 죽는 것이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여러분이 떠올린 단어와 같은지 확인하며 에세이를 들어보세요. 백신. 죽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웃는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불안이 얼마만큼 컸는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역설적이게도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죽다 살아났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고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내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살다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생겨난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이번 생은 정말 망하고 만 것일까? 인간은 살면서 크고 작든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맛본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인생을 살게 한다. 견디게 한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독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겪고 일어나 봐야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죽다 살아나 봐야 내성이 생기고 더 단단해진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건 독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자. 진짜 아프지 않기 위해 조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자.
진짜 죽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금 죽어보는 것이다. 연상되는 시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칼로리 제로 다이어트 제품. 1년에 한 번 복용으로 끝. 주의사항. 장기 복용해도 효능이 똑같음. 복용 횟수에 연연하지 말 것. 점점 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음. 떠올린 단어와 같은지 에세이를 들어보세요. 나이. 나이를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 샘도 밝아지고 재산도 쌓일 줄 알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차고 넘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만 졌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티끌 모아 티끌일 뿐이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도 알게 된다고? 다 뻥이었다. 불행하게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40대에는 30평대 아파트에 승진도 하고 50대에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이에 따라붙는 꼬리표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당연히 들어맞을 리 없다.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나이가 숫자일 뿐이니 장점도 있다. 나이에 연연하지 않으면 몸이 가벼워진다. 젊어서 못할 게 없고 늙어서 못할 게 없다. 나도 이제 슬슬 사회생활을 정리할 나이가 되어간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할 게 많아진다. 그래서 밤늦도록 소설도 써보고 이렇게 이상한 글도 끄적여 보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이는 없으니까.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니까. 시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노을 지는 야외 탁자에 앉아 고기 한 점 소주 한 잔에 번져나던 그 미소처럼 이 세상 그런대로 따뜻했는지, 아니면 푸른 새벽 홀로 앉아 바라보던 그 호수 물안개처럼 어둡고 외로웠는지, 또 아니면 젓가락 장단 그 노랫가락처럼 부엉새 따라 남몰래 눈물도 흘렸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어수룩하고 손때 묻은 유품들처럼 무겁고 후회스러웠는지. 세상은 그리 살갑지 않았고 인생은 끝내 야속했지만 이제는 가서 돌아다 보니 당신의 소풍 그래도 아름다웠는지 한 번은 꼭 물어보고 싶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가난의 무게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그 고구마 같은 인생이 싫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꿈을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도전을 포기한 그 미스터리한 안일함이 싫었다. 그 와중에도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그 집요한 절약 정신이 더 싫었다.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에도 몇 개씩 고구마를 먹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털이 빠지고 주름이 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질긴 유전자의 힘에 몸서리쳤다. 결국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쓰러지신 후 단 한 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넉 달 만에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 넉 달 동안 아버지를 바라본 느낌은 효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민도 아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려오는 서글픈 동지애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눈만 멀뚱거리시던 아들이 불러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셨죠? 나름 아름다웠죠? 그렇죠? 그런 거 맞죠? 먼저 제목이 없는 시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연상되는 단어를 추리해 보세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네가 아무리 짓밟아 봐야 나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너의 나태와 오만을, 무책임한 삶의 무게를 나에게 숨길 수는 없다. 너는 결코 나를 속일 수 없다. 너는 53, 61, 82, 105. 여러분이 떠올린 단어와 같은지 확인하며 들어보세요. 저울. 저울은 냉정하다. 올라서서 숨을 멈추고 아무리 배에 힘을 주어 봐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의심해 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어젯밤에 조금 과식했을 뿐이고 곧 빠질 살이라고 우겨도 들어먹질 않는다. 숫자는 냉정하다. 세상에는 불편한 존재들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강 넘어가면 좋으련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약점을 콕콕 찔러대며 잔소리하는 가족, 듣기 싫은데도 바른 말만 해대는 동료, 통계를 들이밀며 꼬치꼬치 따지는 부류들, 피하고 싶고 내치고 싶고 자르고 싶은 존재들. 그래서 그들은 쓴소리한 죄로 미움받고 밀려나고 때로는 모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당장은 싫고 밉더라도 그 존재들을 인정해야 한다. 입에 쓴 약일수록 참고 삼켜야 한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꺼워도 어쩔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싶다면,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저울을 던져버릴 수는 없다.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그 숫자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꺼워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시의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 죽다가도 눈길 한 번 주면 가슴이 벌렁벌렁. 싫다는 소리도 거짓말이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가 말라 죽겠다. 여러분이 떠올린 단어와 같은지 확인하며 에세이를 들어보세요. 돈. 이 정도면 지독한 짝사랑이다. 내 인생이 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지 이미 오래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도 못하겠다. 짝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부채를 다 갚으면 될까? 가족들 한풀이할 만큼의 현금, 넉넉한 노후자금,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딱 물려줄 수 있는 여유자금, 10억, 20억, 50억.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볼 때가 가끔 있다. 재벌들이 돈 때문에 가족과 온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감옥에 간다. 금수저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파산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도대체 왜? 더 이해 안 되는 뉴스도 있다.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벌었을까? 나는 재벌은커녕 로또 벼락을 맞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할 일도 없을 것이다. 끝없는 탐욕도 없을 것이며 숭고한 희생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짝사랑하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짝사랑 때문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직장에 가고 더럽고 안 입고어도 참을 줄 알고 밤늦도록 고민도 한다. 그 이루지 못할 짝사랑이 이 세상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나의 에너지이다.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난들 어떡할 것인가? 짝사랑도 엄연히 사랑인 것을. 연상되는 시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것을 냉큼 삼킬 때는 몰랐지. 그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도 몰랐지. 찬바람 불고 축제는 끝났는데 아직도 속에서 꿈틀거릴 줄은 몰랐지. 그렇게 식지 않을 줄은 몰랐지. 시간이 멈춘 날 차갑게 얼어붙는 파란 하늘 위로 기어코 그 붉은 피를 토할 줄은 몰랐지. 아직도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지. 그렇게 불띠 붉을 줄은 몰랐지. 그렇게 서럽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지. 단풍. 젊은 날의 사랑은 태양처럼 뜨겁다. 모든 것을 태울 것처럼 활활 타오른다. 뜨겁게 사랑을 하고 뜨겁게 결혼을 한다. 하지만 허니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식어가기 시작한다. 부딪히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제는 끝났다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사랑을 몰랐을 뿐이다.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서럽게 우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하는 두 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수십 년 가정을 이루며 사는 내내 부딪혔다. 내가 보기에 최소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다. 내가 틀린 것이었다. 그렇게 부딪히며 깨지며 인생을, 세월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온 그런 끈끈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든 정이라고 부르든 동지애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진짜 사랑은 하룻밤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쉽게 꺼지지 않는 잔불 같은 것이다. 다 식은 듯 보여도, 다 꺼진 듯 보여도 속에서 오랫동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름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차갑게 식어갈 때 그 불꽃은 마지막에 피어오른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붉게 피어난다. 끝까지 지켜봐야 진짜 사랑이 보인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처음 손을 잡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 손을 놓을 때 완성된다.
제목 없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도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멋쩍게 웃었다. 그도 따라 웃었다. 그것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조금 놀라웠다. 검붉고 주름진 얼굴과 탁한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어떤 바람이 그를 흔들고 지나갔을까? 그동안 어떤 파도가 그를 스치고 지나갔을까? 그 긴 세월 동안 거기 그렇게 서서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얼 기다린 것일까? 왠지 낯설어진 그가 나를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환하게 한번 웃어주고 싶었지만, 어깨 한번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하루 종일 그가 자꾸 생각났다. 여러분이 생각한 단어와 같은지 에세이를 들어보세요. 거울. 나의 눈은 하루 종일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정치판은 이게 문제고, 경제는 저게 문제고, 이 프로젝트는 이래서 안 되고, 저 프로그램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참 야가 빠졌고, 저 사람은 재수 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도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게 세상 일로 괜히 바쁘던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참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바깥 세상을 바라보던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란 쉽지 않다. 그 잘난 판단력이 흔들린다. 나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 매력이 있을까? 평범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한물간 선배,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는 존재. 그동안 그나마 잘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괜한 헛짓만 하며 살아온 걸까? 점수로 치면 몇 점일까? 그 잘난 눈으로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짐작하기가 겁이 난다. 이만큼이나 살아온 것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선뜻 자신이 안 생긴다. 그 혼란이, 그 불안이 나 자신을 보는 걸 두렵게 만든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더는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잘난 눈이 부담스러웠다. 나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아니, 무서운 일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